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구독자님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구독자님의 긴 사연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해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분의 진심 어린 얘기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무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제대한 후 무난히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엔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내가 처음 들어간 부서도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곳으로 배정을 받고 나름대로 즐겁게 만족하며 회사를 다녔다. 바늘구멍인 대기업에 들어간 나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그렇게 무난히 2년간 회사를 다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열풍이 전국을 뒤덮었다. 나는 원래 소심해서 투자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친구와 회사 동료들이 모두 하길래 나도 소액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100만 원을 넣었다. 아니 이럴 수가. 겨우 하루 만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다. 100%의 수익률을 하루 만에 얻은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2년간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모은 돈들을 모두 비트코인 중 알트코인에 넣었다. 꾸준히 수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온갖 행복한 미래를 떠올렸다. 올해 말에 내가 항상 사고 싶었던 드림카로 차를 바꾸고 내년엔 전망이 꽤 좋은 프리미엄 아파트를 사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아니 이러다가 써도 돈이 줄지 않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대란이 터졌다. 바로 비극의 시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코인은 떡락을 했다. 미친 듯이 내려갔다. 계속 내려갔다. 나의 화려한 꿈도 함께 떡락을 했다. 그렇게 나의 비트코인 투자는 몇 개월도 안 돼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주식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비트코인에서 입은 손실 2천만 원을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다. 주식이라면 회사라는 실물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미친 듯이 박살나는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보문고에서 열심히 주식 관련 책을 샀다. 위렌 버핏이나 제시 리버모어와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얘기들은 나의 야망을 한껏 올려주었다. 마치 나는 이미 위대한 투자자가 된 것 같았다. 한 달에 목표 수익률을 10%로 잡을까? 아니면 20%로 잡을까? 이러다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어떡하지? 이런 희망회로가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 몇 개월 동안 다행히 나는 주식 수익이 계속 올라갔다. 하루에 10만 원을 벌기도 했으며 많을 때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벌기도 했다. 이런 기세면 비트코인에서 입은 손실은 순식간에 복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로 나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만 킬로 넘어가는 나의 필요한 아반떼를 어떤 차로 바꿀지 고민했다. K5로 바꿀까? 아니야. 돈 조금만 더 얹어서 그랜저는 어떨까? 아니, 주식으로 좀 더 벌면 되니까 제네시스 G70은 어떨까? 이런 나의 행복한 고민은 끝없이 계속됐다. 적어도 하한가를 맞기 전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았다. 태어나서 가장 아팠다. 한 번에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30%, 즉 하한가가 돼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하며 들어간 바이오주. 이 바이오주가 나의 미래를 바꿀 줄 몰랐다. 처음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맞았을 때 현실 부정을 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바로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나는 더욱 많은 비중을 실었다. 다음날 10%가 또 떨어졌다. 그 다음날 5%가 더 떨어졌다.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똥줄이 탔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신용대출에 손을 대고야 말았다. 내가 다니던 회사 덕분에 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1금융권인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금은 모두 주식에 넣었다. 이 바이오주에 들어간 금액만 총 8천만 원에 가까웠다. 이 중에 대출금은 7천만 원이었다. 물을 타면 존버하면 올라갈 줄 알았던 나의 주식은 하염없이 떨어졌다. 매일매일 주식을 보았다. 회사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의 원금이 반토막이 되었다. 4천만 원이 돼버린 것이다. 많은 대출을 받았기에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다. 결국 손절했다. 이제 원금 복구를 해야 될 금액이 더욱 커졌다. 진짜 미칠 지경이었다. 빨리 원금을 복구시키기 위해선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를 해야 했다. 단기 투자인 단타를 하기 위해 돈을 더 빌렸다. 이제 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서 결국 2금융권인 키피탈까지 갔다. 키피탈에서는 군소리 없이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순식간에 빌려주었다. 이때는 쉽게 돈을 빌려주니 막연하게 기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마치 악마의 유혹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나의 대출금은 총 1억 1천만 원을 갱신했다. 여기에 즉 주식에 들어간 돈은 8천만 원이었다. 그래, 이 8천만 원으로 딱 50%만 수익 내도 4천만 원이다. 그럼 1억 2천만 원이 총 되니까 이 돈으로 대출금 갚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라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다시 투지가 올랐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식 매매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계속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다. 주식 매매를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회사 일을 해야 되니 짜증났다. 회사 일과 주식이 주객전도가 된 것이다. 우리 과장님과 부장님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다. 그래도 나는 단기 투자가 맞는 것 같았다. 몇 분 만에 30만 원, 50만 원씩 수익을 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렇게 벌기만 하면 순식간에 원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한 손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프랑스 파리의 고급스러운 카페에 앉아 주식 매매를 하고 싶었다. 이때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겨우 한 달 만에 얻었다. 아, 돈 벌기 진짜 쉽구나. 뭐하러 회사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생각만 해야 되는 건데 난 실천을 해버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 생에 가장 미친 짓이었다. 나는 집 근처 고시원에 둥지를 틀고 하루 종일 주식을 했다. 돈을 딴 날에는 한없이 기뻤고 돈을 잃은 날에는 한없이 슬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를 다닐 때 그렇게 잘 되던 단기 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니 갈수록 잃는 금액이 커져만 갔다. 몇 달이 지났을까? 고시원 골방에 처박혀서 나는 점점 폐인이 돼가고 있었다.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자친구도 나를 떠나고 말았다. 여자친구를 떠나가던 날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계속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 걸 보고 참 이상했다. 거울을 보니 예전에 생기 있고 자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도박 중독자가 멍하니 무표정으로 우두커니 내 앞에 서 있었다. 주식에 넣어놓은 돈은 이제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많은 돈이 사라졌다. 난 많은 나이에 직업도 없는 백수에다 대출금만 총 1억 1천만 원을 가진 빚쟁이였다. 그렇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다. 죽고 싶었다. 그냥 죽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담배를 샀다. 아무런 안주 없이 소주 2병을 깡소주로 모두 마시고 고시원 근처에 있는 높은 상가 옥상 위로 천천히 계단을 밟으며 숨죽이듯 올라갔다. 옥상 난관에 올라서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떨어지고 싶었는데 그냥 쉽게 마음 편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난관에 올라가니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다리가 덜덜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 비트코인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주식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제까지의 나의 잘못된 선택들이 너무 후회되었다. 진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었다.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를 사랑해주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떠올랐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떠올랐다. 그렇게 나는 한참을 옥상 위에서 울며 웅크려 있다 내려왔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고시원 방에 크게 써붙였다. 사생결단. 죽을 각오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남은 주식 원금을 모두 뺐다. 제대로 해보고 싶은 의지는 있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다. 그때 마침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생 닥터를 만나게 해줬다. 인생 닥터님이 올려준 운이 좋아지는 기적 명상뿐만 아니라 화건 그리고 금전운이 들어오는 주파수, 이것들을 매일매일 들었다. 이것을 들으면서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리치 시크릿 영상들도 일부부터
수십 번을 계속해서 보았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여러 번 계속 보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것들을 깊숙이 체화시킬 수 있었다. 아침을 차려 먹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잃고 남은 주식 원금을 뺀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과외 알선 사업이었는데 내가 중재자가 되어 과외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과 과외를 구하는 학생을 이어주는 일이었다. 내가 사는 곳에선 전봇대에 A4 용지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과외를 구하곤 했는데 이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실효성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난 깨끗하게 사이트와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각종 커뮤니티에 발품을 팔면서 사람을 모으고 나의 업체를 알렸다. 처음 한 달간 거의 문의 전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의 전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몇 달이 되지 않아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 3,00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자본으로 창업하여 월 1,000만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때 주식으로 또 비트코인으로 도박 중독자였던 나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직까지 많은 빚을 갖고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내 삶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이 있음에 진정으로 행복하다. 만약 그때 옥상에서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인생닥터 구독자들께 내가 했던 효과적인 3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려 한다. 첫 번째는 시크릿은 반드시 존재한다. 인생닥터 구독자라면 리치 시크릿을 통해서 시크릿에 대해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시크릿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로 자신의 생각을 불러들인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꿈을 제대로 시각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크릿을 했다. 나의 사업이 날이 갈수록 번창해서 월 매출 1,000만 원이 되는 것을 상상했고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했는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줘서 같이 커피 약속을 잡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사귀게 되는 나만의 스토리로 시각화했다. 이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던지 혼자서 실실 웃곤 했다. 이 시각화는 처음엔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아서 힘든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계속 하다 보니 이도 늘었다. 참 신기하게도 이 2가지는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다. 나의 사업 매출은 순식간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돌파했고 난 현재 목표를 더 올려서 올해 안으로 월 매출 2,000만 원을 목표로 시크릿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밤 11시쯤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에게 잘 지내냐며 카톡이 왔다. 이때 얼마나 소름이 돋고 행복하던지 시크릿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하면서 혼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카톡 이후 내가 시각화한 그대로 여자친구와 커피 약속을 잡게 되었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 다시 만난 여자친구는 얼마나 예쁘던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정말 혼났다. 나는 진심을 담아 쓴 편지를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까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정말 미안했고 이제까지 널 기다려왔다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 결과는 다 하실 거라 믿는다. 2번째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몇 번 기적 명상을 듣거나 시크릿을 하면서 금방 포기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것 봐, 안 되잖아. 엉터리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군대를 제대하려면 2년 남짓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쉬지 않고 공부해도 평균 2년이 걸린다. 어떤 사업에 성공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너무 조급하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한다. 기적 명상이나 리치 시크릿을 며칠 해보고 안 할 거면 그냥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을 꾸준히 갈아 넣으며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의 소원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갈아 넣었는가? 1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제발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투덜거리지 말자. 소원을 이루려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술도 잘 못하는 내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옥상 난관에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했다. 그만큼 힘들었기에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사람들의 처지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제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력하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인생 역대급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옥상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반병신이 되었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나 같은 많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니 많은 것들을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